위대한 신께서 내 얼굴의 아름다움을 하사하셨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전설적인 미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글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 이란 카자르 왕조의 왕 나시르 아딘 샤의 8번째 공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구원자만 145명에 달했고 그 중에 13명은 도도하고 아름다운 공주에게 거절당한 것을 비관해 자살했으며 공주의 미모에 영감을 받은 당대 유명한 시인은 그녀를 뮤즈 삼아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공주님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부 사실일까요? 그걸 알려면 우선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사진은 보통 2명의 공주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진은 타지 공주로 나시르 아딘 샤의 8번째 공주이고 다른 공주는 타지 공주의 배다른 언니인 둘째 이스마트 공주입니다. 그리고 둘 모두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이스마트 공주는 10살쯤 또래였던 무함마드 칸과 결혼했고 타지 공주 역시 9살 때 국방부 장관의 아들 핫산과 약혼한 뒤 13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공주 모두 어렸을 때는 하렘에서 여자들끼리만 지내다가 10살 무렵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145명이나 되는 구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10살짜리 공주에게 거절당했다고 13명이나 자살할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주가 미녀라는 것도 거짓일까요? 사실 타지 공주는 미녀가 맞습니다. 이것은 옛날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인데 당시 미인의 기준을 타지 공주의 자서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타지 공주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위대한 신께서 내 얼굴의 아름다움을 하사하셨다. 내 머리카락은 길고 곱슬거리는 갈색이며 내 피부는 희고 볼은 붉다. 눈은 검고 크며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다. 내 코는 높고 입은 무척 작으며 치아는 하얘서 붉은 입술에 대비를 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자서전에 나온 표현만 보면 현재 미인의 기준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에 볼도 붉고 치아도 하얗고 지금 미인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눈에 조금 띄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로 이어질 것만 같은 눈썹과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짙은 콧수염인데 역사가 나즈마바디에 의하면 당시 미인은 사춘기 청소년처럼 중성적인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눈썹이 굵고 두꺼울수록 좋고 부드럽고 옅은 콧수염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 때도 눈썹을 더 짙고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료를 이용해서 눈썹을 하나로 잇거나 좀 더 리얼한 표현을 위해서 동물의 털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콧수염에 마스카라를 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벨기에 탐험가 칼라 세레나의 기록을 보면 이스마트 공주에 대해서 그녀의 윗입술에 부드러운 콧수염이 있어서 그녀에게 남자다운 모습이 보였다라고 적기도 했고 연회에 초대받은 세레나를 위해서 이스마트 공주가 꾸며주기도 했는데 눈썹을 하나로 이어 그리고 입술 위에 가느다란 콧수염을 그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 역시 무칸나라는 성적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남성을 지칭하는 말도 있었어요. 물론 이건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귀족이거나 그런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였고 보통의 경우 아주 짙고 긴 수염이 있는 남성스러운 게 또 매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의 기준은 유럽식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아버지 나시르 아딘 샤의 영향으로 나중에 몸에 털이 없는 유럽식 미인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1824년 한 여성 잡지에서 마스카라로 칠한 콧수염이 촌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페르시아에서도 서서히 서양의 미적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당시 공주의 사진이 많은 것도 유럽식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가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럽에서 직접 사진 찍는 법을 배워와서 하렘에 있던 공주나 후궁의 사진을 찍는 걸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독 이스마트 공주랑 타지 공주의 사진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스마트 공주는 정략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랑 사이가 매우 좋아서 유럽의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공주를 위해서 남편이 유럽에서 직접 책을 들여오기도 했고 카메라도 배워와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스마트 공주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남은 여성이 됐다고 해요.
자, 반면 타지 공주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낳긴 했지만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지 공주는 아랍어, 프랑스어 등을 유창하게 했고 바이올린에도 재능이 있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들을 모아서 문학 살롱을 열 정도로 지적으로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주는 페르시아인들의 빈곤과 교육의 부재, 여성 인권의 억압 모두 아버지와 오빠의 무능한 통치 때문이라고 비판했으며 노예제도 폐지에도 앞장섰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나시르 아딘 샤는 서양식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라 곳곳에 전신과 우편 서비스를 깔고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개혁군주로 유명하긴 하지만 영국에 50년 동안 담배 전매권을 팔아넘기면서 시민들이 담배 시위를 벌이자 전매권 판매를 취소하고 1000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오빠였던 모자파르 아딘 샤는 재정이 간당간당한 상태의 나라를 넘겨받았는데 본인도 사치가 심한 편이라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여행하는 걸 즐겼고 개인 여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세를 물리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대한 빚을 내기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1901년 페르시아의 석유가 터지면서 한 방에 빚을 청산하는가 했는데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아버지처럼 영국에 60년간 석유 채굴 독점권을 넘기면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 아주 확실하게 왕실 재정을 말아먹었습니다. 타지 공주는 이처럼 무능했던 왕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에게 천을 뒤집어 씌우는 이 나라의 문화가 오히려 타락한 도덕적 성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초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히잡을 벗고 서양식 복장을 입은 최초의 페르시아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분고분하지 않은 타지 공주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외도를 했던 남편과는 1907년 이혼을 했고 공주는 왕실 역사상 또 최초로 이혼한 여성이 됩니다. 이후 공주는 1908년 재혼했으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혼하게 돼요. 주위에서는 타락한 여성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으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1910년 여성자유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자신이 하람에서 제한된 교육을 받으며 지냈던 경험을 모아서 자서전을 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왕실을 비판하고 국민을 생각했던 타지 공주를 뮤즈 삼아서 시인 아리프 카즈비는 타지 공주를 위해서 시를 쓰기도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현재의 기준에 외모가 아름다운 미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멋진 여성이었던 타지 공주와 이스마트 공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